법인 매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도 법인 매입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을 만들면 그 서울은 이제 취등록세가 3배가 중과되기 때문에 그 이제 수도권 외부 지역에서 보통 법인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데요. 보통 법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법인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뭐를 하든 깨끗하다고요. 이 법인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잘 나와요. 근데 기존 법인은 얘가 무슨 사업을 했고 또 얘가 지금 마이너스고 뭐 이러면은 대출이 나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이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법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대출까지도 다 활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법인에서 소득이 나오면 그거 배당해야 되는데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어쩔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2배로 세금을 내면 개인 투자자나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개인이 법인에게 출자를 해서 그 출자돈은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받아가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서점에 가도 법인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님들도 이런 법인을 취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장점이 한 80 정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 들어간 거 투자하면 수익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5년간 재당첨 있잖아요. 금지가. 그죠?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우리 세대원으로는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법인 명의로 하면 뭐 또 하나 하실 수 있죠. 이건 별개니까. 예.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최근에는 강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투자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투자예요. 법인 대출 투자가. 법인에서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지금 내가 현재 좋은 주택을 갖고 계시고 이건 팔기 너무 아까워. 다른 걸 샀을 때 일시적인 이주택으로 이걸 꼭 팔아야 되는 게 너무 아까워. 이러시면 법인도 한번 검토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여러분들 뭐 이제 막 많이 미국처럼 많이 물려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이제 어린 사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큰 주택을 매입하면 곧바로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죠. 근데 보통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있다가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빙서류를 좀 꼼꼼히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 지급 증빙 자료를 하면 연 4.6%의 이자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증여가 돼요. 내가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서 그게 통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 전 6월, 후 3월 이내에 그 매매 거래 사례를 해서 그 국세청에서 추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최근에 배우자 증여가 6억까지 10년에 6억에 한 번씩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특히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분양권의 지분을 이제 6억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증여세율.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이는 40% 이렇게 해서 이제 누진되는 공제하시면 나머지 세금 내셔야 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하실 때 가족관계 증명원 뭐 이런 거 부부간에 증여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원 뭐 계약서, 증여계약, 간단한 증여계약서, 그 다음에 입금된 통장 사본 뭐 이런 거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신고하시고요. 지금 허그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돼서 분양가가 낮아질 거다. 청약을 하자 하는데 이제 강남 청약이 기다린다면 청약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5배수 뽑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이나 개포나 반포일이나 이런 지역에 분양이 끝나면 거의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 놓아 기다리신다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강남 외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신 다음에 강남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진짜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 이건 다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냉철하게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파트 값이 쭉쭉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강남은 다 오른다. 네, 진짜 강남에 아파트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투자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남에서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강남에서 아파트 파신 분이 펑펑 우는 걸 제가 봤어요. 팔고 못 들어와요. 사실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 아파트를 팔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강남에 오른 아파트 종부세 내가면서 갖고 있는 게 바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려요.